네. 다음 시는요, 우리가 항상, 두 번째 시는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이렇게 그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시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가족, 강은교. 그날 그 젊은 여자는 무더미에 걸터 앉아 둥근 젖통을 꺼냈다. 푸른 심줄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둥근 그것. 지구에 같은 것. 아기가 영롱한 종처럼 지구 위에 매달렸다. 종추가 종벽에 부딪혀 눈부시게 동그랗게 오물거렸다. 네. 가죠. 표현을 강은교 씨는 저희 몇 번 아니라 한두 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는 좀 시를 좀 강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에도 시를 좀 약간 조금 선동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쓰시는 분인데, 지금 이 시는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어떤 여인이 이제 아기한테 네. 신생한지 아닌지 모르고 그 아이한테 그 젖을 수유하는 그 장면을 좀 네. 적나라하게 표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네.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그런 시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막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약간 어려운 것들이 막 있어요. 뭐 종추가 있고 종벽에 있고 뭐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이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 구글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의미는 이 문맥에서 보면 그게 이제 풀려요.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네. 그러니까 아기가 이게 젖에 이렇게 물려 있는 모양을 이렇게 상상하고, 그게 이제 종추 있잖아요. 이게 종이 보면 종이 있고 종 속에 들어 있는 거 이제 딸랑딸랑하는 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속에. 네, 네. 그거를 네. 이제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고, 종벽에 부딪힌 거는 종벽에 부딪힌다는 것은 그 엄마의 젖통의 그 겉에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둥글게 떠 있는 거를 거기 부딪혀 있다고 이렇게 아기가 물고 있는 모양을 상상하면 이게 하면 돼요. 아기가 이렇게 종추처럼 있다. 저는 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제가 해석한 거 해도 돼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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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바꿔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쫄아가지고. 나 못하지. 네. 저 못하죠. 네. 네.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그날 그 젊은 여자는 무더미에 걸터 앉았잖아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는 무덤이거든요. 이 죽음 속에서 사실 둥근 젖통을 꺼냈다는 거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마치 그 승화에서 슬픔 위로 조그만 기쁨이 솟아나는 것처럼 죽음 위로 그 둥근 젖통을 꺼내면서 이 생명을 노래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심줄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그것이 지구라고 했잖아요. 네. 지구의 같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아기가 영롱한 종처럼 아기가 종처럼 지구 위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처럼 지구 위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젖에 이 아이가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이 지구라는 이 세계에 이 아이가 매달려 있고 그 삶의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종벽이나 종추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 안에 추가 있고 종벽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벽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중심에 이 아이가 있는데 매달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한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닙니까? 제가 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비슷합니다.
지구인은 이제 의인은 뭐 한문으로 써가지고 지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본. 네, 그쵸.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네네. 영롱한 종처럼 지구본에 매달려 있다. 아기가 종처럼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네, 그러니까 네. 종추처럼 매달려 이렇게 있는데 엄마 젖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아기가 이제 입을 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그게 이제 종추처럼 생각이 들고 그게 네. 종벽이라고도 밑에서는 종벽이라니 그 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기 엄마의 젖을 이렇게. 네네네.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오물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미지를 그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건데 뭐.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느낀 거긴 한데 내가 이제 했던 거는 종추랑 종벽이 엄마의 그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큰 세상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종벽이랑 종추라는 그 자체가 그는 문맥을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거는 그쵸, 이제 확장적으로 확장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네. 가급적 이제 문맥에서만 찾도록 하고. 오늘 되게 오늘 왜 그러시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급적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거 이제 자기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고 시를 읽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사유로 틀린 생각을 하건 그것이 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자기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거 시각을 이렇게 새로 만든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비유나 어떤 적용을 하다 보면 약간 이제 억지스럽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게. 네. 그거는 이제 문맥을 더 정확히 많이 읽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 문맥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약간 이게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저도 그런 다 느껴요. 저 강의하면서도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다 알아요. 네. 수습이 안 돼요. 막 얘기하다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유가 내 생각은 잘못 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했을 때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상대방 얘기를 듣겠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내가 모자란 것도 있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를 못한 경우가. 이해를 못한 경우에 전달할 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다고 어국장님이 이해가 덜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전달을 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듣는 사람과 싸움이 안 일어나고 오해가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씨도. 오해하셨군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시를 살펴봤고요. 이게 아주 그런 어떤 짧지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단어가 좀 저희가 잘 안 쓰는 단어들 있었지만 어쨌든 이 뭔가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이 제목을 지었는데 가족이라는 거랑 이 시랑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와 아들, 그러니까 자녀니까 가족이라고. 그렇게 네. 가족의 의미는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여기 성별은 안 나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 보통 이제 제목을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둥근 저통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 젊은 여자는 무덤 위에 걸터앉아 자 아마 이가 아빠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저도 가족이라고 물으니까 왜 가족이라고 하는지 잘 상상이 안 나는데 약간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이라는 것도 둥글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었고 이미 간 거고 저통을 자기 아이한테 매인 건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잉태돼가지고 새로운 계속 가고 있다. 가족이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가족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기가 여기서 지금 자기를 묘사할 때
지구본처럼 자기의 그 생명의 상징을 엄청나게 크게 상징한 거예요. 네. 지구본으로 상징한 거예요. 생명을 네, 전매기는 네, 행위를. 네. 얼마나 이게 숭고하고 엄청난 행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야,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시인이 되게 크게 본 것 같아요. 크게 큰 의미로 가족을 해석을 했고 이 지구에 매달려 있는 한 인간인데 그 지구가 엄마 가슴이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에게 매달려 있는 이 인간의 존재 이런 거 전체를 크게 가족으로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시 같아요. 근데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제목하고 연결시켰을 때 가족이 그만큼 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아주 강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제일 중요하죠. DNA가. 그니까요. 밥순이님이 모성 아니면 지구라 표현한 건 아마도 강한 생명 같은. 그니까요. 그게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가족에 대한 여러분 이 이미지. 지금은 그 이미지가 가족이 막 엄마 아빠 2명 있고 아들 셋 뭐 딸 둘 뭐 해가지고 막 이런 단란한 가족의 그런 모습을 이미지로 품는 게 아니라 한 엄마가 무덤 위에서 이렇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된다면 맞는 그걸 가족이라고 표현한 이분의 그 이미지랑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시와 관련해서 명화를 하나 골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명화인지 볼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시 읽어주시고 명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강은교. 그날 그 젊은 여자는 무덤 위에 걸터앉아 둥근 젖통을 꺼냈다. 푸른 심줄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둥근 그것. 지구의 같은 것. 아기가 영롱한 종처럼 지구에 매달렸다. 종추가 종벽에 부딪혀 눈부시게 동그랗게 오물거렸다. 네.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박수근 씨네요. 박수근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박수근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 네. 이 그림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치니까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어렵게 않죠. 이 그림이 좀 약간 어떤 거는 저는 뭐 인터넷 뒤져보면 이거는 진한 게 있고 뭐 막 흐린 게 있고 막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찾을 때는. 이거는 1960년도에 그렸기 때문에 유채화라고 그러는데 네. 좀 흐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기를 딱 이 강은교 씨랑 어떤 무덤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네. 젖을 먹이는 장면은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종같이 생기신 걸 골랐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보통 보면 박수근 화백에 이게 캔버스의 유체거든요. 이거를 도들도들하게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이 박수근 화백의 기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약간 색채가 흙에 가깝거든요. 흑색에 되게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래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땅과 가까운 그런 재질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요. 저도 그림을 막 잘 보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느낌이 너무 좋고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림 자체도 항상 한복을 입으시거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되게 고전적인 느낌이 들고 동양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의 붓터치나 이런 게 굉장히 한국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시는
화백이고 오늘 그림은 이 시랑 되게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초만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이의 젖을 먹이고 있고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모성애일 수도 있고 이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순서